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 중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을 그 지역의 고유종 혹은 특산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한반도에는 약 360여 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고유종은 분포하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고 또 멸종 위기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주변엔 어떤 고유종들이 존재하고 또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산. 이곳엔 조금 특별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 수종 구상나무.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수종입니다.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한 자연농원. 이곳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희귀종이 있다. 바로 이 미선나무.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아주 일종일속의 희귀한 나무입니다. 둘 다 한반도에서만 존재한다는 고유종이지만 다른 운명을 맡고 있다. 점점 고사돼가는 구상나무에 비해 미선나무의 경우 해마다 번성해 지역의 명물이 되고 있는데 한반도의 소중한 생물자원인 고유종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지리산 반야봉과 무주 덕유산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침엽수인 구상나무. 최근 주요 서식지에서 구상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가뭄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구상나무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리산으로 향했는데 지리산 초입에서 구상나무의 생태 조사를 나온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 이제 구상나무 조사하시러 올라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늘은? 예, 우선 저희가 그 구상나무에 대해서 건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도 측정을 위한 이제 침엽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잘 자라는 지역과 못 자라는 지역의 이제 미세 기후를 비교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전에 설치했던 이제 기상 기기에서 저희가 기상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늘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구상나무를 관찰하기 위해선 해발 1000m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의 3대 주봉과 함께 해발 1500m 이상의 큰 봉우리만 10개가 넘는 지리산은 첩첩산중이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능선은 깊은 계곡과 풍부한 식생을 낳게 했다. 지리산에 서식하는 식물만도 대략 1500여 종에 달하는데 이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관속식물의 30%에 해당한다. 서울 근교의 북한산이나 관악산 등 800m급 산에 약 8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것에 비하면 무려 2배가 많은 규모. 희귀종이나 멸종 위기종은 물론이고 구상나무처럼 오직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특산 식물들도 자주 발견되곤 한다. 구상나무를 비롯한 귀한 생물종의 생태 연구를 지리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산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꼭 지리산에 오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나요? 예. 지리산은 국립공원의 1호뿐만 아니라 이 면적에 있어서 단연 으뜸입니다. 특히 이제 구상나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내륙, 한반도 지역에 있는 집단 중에서는 가장 큰 집단으로 그 중요성이 크고요. 더구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리산이 좀 한반도의 남쪽에 좀 있죠. 그래서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온도 상승, 따뜻해지는 영향을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연구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리산에서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 군락지를 찾기 위해서 몇 시간의 산행은 불가피한 일이다. 제작진은 그 과정에서 지리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식물종을 만날 수 있었다. 잘 조성된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마주할 수 있는 희귀 식물들. 아 저거요? 예. 저건 뭔데요? 예, 이게 바로 개비자 나무인데요. 예. 우선 이게 흔하진 않은 수종인데 이 지리산에서는 좀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조경용으로 주목을 많이 심고 있죠. 주목은 아실 거예요. 주목과 같은 이제 비슷한 계열이고요. 주목하고 형태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이게 잎을 뒤돌아서 좀 보시면은 잎뒤가 지금 하얗게 보이시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숨구멍 기공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하얀 게 이 개비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주목은 이게 이제 하얀색이 없습니다. 연녹색이나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이 형태적으로는 이 뒤만 돌아보시면 주목하고 쉽게 구분이 됩니다. 개비자 나무도 예. 여기 지리산에서 많이 관찰되나요? 이 지리산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서 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조그맣게 자라있는 개비자 나무. 언뜻 보기엔 어린 나무 같지만 이미 수십 년을 자란 게 이 정도란다. 나무들의 생태 조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라는 속도가 더딘 만큼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처에는 물들매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구상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수종으로 황색의 겨울눈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이 되면 그대로 잎의 형태로 자라면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다. 이처럼 지리산은 매 계절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물들의 자태를 방문객들에게 보여준다. 다시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던 제작진은 긴 산행 끝에 드디어 구상나무를 만날 수 있었다. 과연 듣던 대로 하늘로 쭉 뻗은 가지에 푸르고 보드라운 잎을 가진 아름다운 나무다. 일단 한 그루의 나무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럼 이제 연구하시러 올라오셨는데 어떤 네. 일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나무들의 어떤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료를 땁니다. 침엽 시료를 따는데요. 여기는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체에 따는데요. 지금 대상 개체가 저쪽에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예, 저걸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네. 네. 가지고 온 장비를 이용해서 구상나무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장비를 제대로 설치해서 나무 꼭대기에 솟아오른 가지를 따내면 침엽 시료 채취가 끝난다. 채취 장소와 구상나무의 상태에 대한 꼼꼼한 기록은 필수다. 8m 건전목. 국어 상태는 오늘 대풍이니까 대풍. 이걸 채취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 이게 구상나무에 이제 저희가 가지를 채취를 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건강도를 측정할 겁니다. 예. 이제 요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1년지. 요게 바로 1년 동안 자란 부분이거든요. 1년지랑 2년지가 포함된 요 가지를 채취를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이제 저희가 항산화효소라는 항산화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험실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요. 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변을 살펴봤더니 산 능선을 중심으로 하얗게 고사된 나무들이 눈에 띈다. 모두 구상나무라고 한다. 죽어서도 피라미드 형태로 곧게 펴진 형상을 간직해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이라는 독특한 별명이 붙었다는 구상나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자란 나무들이 단체로 말라 죽게 된 것일까? 구상나무의 고사 현상은
지리산의 다른 군락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구상나무입니다. 아, 예. 이 구상나무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죽은 나무인데. 네, 죽은 나무 위에를 보시면 지금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 있죠. 예.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누렇게 변한 채 말라 죽어 있는 구상나무. 생기 있게 자란 주변의 나무들과 큰 대조를 보인다. 그럼 이 나무는 왜 죽고 있는 건가요? 예, 구상나무가 죽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의 어떤 이 화렵수종, 다른 수종과의 경쟁, 혹은 이제 어떤 이 수분이나 어떤 환경 조건에 대한 어떤 피해, 혹은 이제 덩굴에 의한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무를 보시면 우측에 지금 덩굴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저 덩굴이 바로 미역줄 나무라는 덩굴인데요. 이 덩굴이 지금 이제 나무를 감싸면서 피해를 주고 있고, 주변에 이제 화렵술이 이제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종과의 경쟁에서도 좀 이제 피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태계의 모든 생물종들은 냉정한 경쟁 관계에 있다. 구상나무 역시 다른 종과의 경쟁 관계에서 도태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구상나무 고사 현상이 왜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는 걸까? 한반도의 구상나무 대표 서식지였던 제주도 한라산 역시 구상나무 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고사율은 46%에 이를 정도인데, 이렇게 고사된 구상나무의 20%가 3, 4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구상나무 군락지 주변의 기온 변화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상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대체 서식지를 찾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상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곳에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구상나무가 자라기 힘든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똑같이 복원할 경우에는 아마 그 개체들도 복원 성공력이 낮고 거기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나무가 현재는 없거나 혹은 적지만 구상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현지 내에서 찾아서 그 지역에 복원한다는 개념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피난처라는 개념이고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대체 서식지도 저희가 잘 자랄 수 있는 유사 서식지 환경을 찾아서 복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든 줄기와 쭉 뻗은 가지로 전체적인 균형미를 자랑하던 구상나무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던 토종 식물이었는데요. 20세기 초반 해외로 유출되면서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구상나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구상나무가 고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나무의 대체 서식지를 찾는 일이 진행 중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묘목을 확보하는 일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구상나무의 묘목을 기르고 있다는 지리산 근처 삼림자원관리소를 찾았다. 입구에서 잘 자란 구상나무 한 그루가 제작진을 맞이한다. 나무 끝에 구상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있었는데 마침 구상나무를 채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구상나무 종자를 지금 채종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 종자는 9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종자를 채종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가 넘어버리면 구가에 이렇게 종자들이 날개가 돼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저희가 채종하기 힘들겠죠. 날아가기 전에 네. 채종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종자가 이 안에 이렇게 구상나무 열매인 구가를 하나만 채종해도 수십 개의 종자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종자가 발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화율이 다른 이런 소나무과의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발화율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년도 가을에 채종해서 이런 봄까지 발화율도 낮고 묘목을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구상나무.
하지만 이곳 전문가들은 수년의 연구와 노력 끝에 발화에 성공한 묘목을 길러내고 있다. 구상나무는 어린 시절에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한다. 갓싹을 틔운 것처럼 자그마한 이 구상나무 묘목은 무려 3년을 자란 것이다. 여기 보시면 2년생이랑 3년생이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데 대략적으로 크기가 한 10cm 정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니까 2년생은 한 요만큼이면은 한 5에서 10cm, 10cm 내외일 거고요. 3년생은 15에서 한 20cm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5cm 정도? 네, 유묘일 때는 그렇게 생장이 조금 더딥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년에서 5년 사이의 개체들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개체는 지금 7년 이상 자란 개체들입니다. 6년에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1년의 생장이 이렇게 대략 한 20cm씩 이렇게 쭉쭉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는 속도가 더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생장이 까다롭다는 의미일 터. 구상나무 묘목 한 그루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3년 된 묘목을 육묘용 화분으로 분갈이하는 작업. 분갈이하는 작업 과정 모두 맨손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왜 맨손으로 하세요? 장갑을 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뿌리에 대한 감촉도 떨어지고 해서 뿌리가 상할 수 있어서 맨손으로 하면 그걸 느껴지고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맨손으로 합니다. 아, 뿌리 때문에요? 예, 예. 구상나무의 묘목은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다. 그만큼 더위에 취약한데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줘야 한다. 충분한 물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구상나무의 자원적 가치는 이미 유럽에서 먼저 알고 개량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미 150여 종의 개량종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상나무 종은 약 60여 종이라고 한다. 구상나무나 전나무는 소나무과의 같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게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그런 걸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구상나무가 훨씬 더 부드럽죠. 예. 전나무는 여기 가지 잎에 이렇게 바늘처럼 이런 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만지기가 좀 힘들죠. 아, 그러네요. 네. 요거는 좀 뭐랄까 만지지 마라는 느낌에 좀 네. 찔러서 아픈데 요거는 만져보니까 이제 무슨 강아지 만지는 것 같네요. 네. 보들보들보들한 게. 보는 건가요? 여기는 저희가 지리산의 복원지에 이렇게 복원을 했을 때 예. 그런 최종적인 그런 형상화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에서만 자생해왔다는 구상나무는 서식 환경에 대해서 그 어떤 종보다 까다롭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조성한 구상나무 복원지에는 연구원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다.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반도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후대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유전자원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증식해서 이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가 자생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생지를 복원을 하고 미래의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이 땅의 수많은 생물종들. 최근 수십 년간 지구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반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지정된 구상나무의 생태는 곧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종의 미래를 예견하기도 한다.
구상나무도 이제 수많은 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종을 왜 보존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종은 그 자체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얼만큼 이용이 가능한가를 이제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사용을 안 하더라도 미래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상나무가 아직은 이제 저희가 조경용으로 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상나무는 종 자체로서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향후에 혹시라도 모를 어떤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상나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식물들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더욱 번성하고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꽃이지만 한방눈처럼 아름답고 또 향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는 우리나라의 토종나무, 미선나무인데요. 보기도 아름답지만 양리적 효능이 뛰어나 차세대 향토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 가치를 잘 몰랐던 미선나무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봄에만 단 한 차례 꽃을 피우는 미선나무를 보기 위해 제작진은 지난 봄 충청북도 괴산을 찾았다. 칠성면에 위치한 한 자연농원. 구경하는 사람들 틈에서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조그맣고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꽃들. 바로 미선나무다. 사장님 이건 얼마에 팔아? 아니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예쁘다. 향 너무 좋아. 오직 이 꽃을 보고 또 향기를 맡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도 많다. 농원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짝 피어난 꽃 앞에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는데 대체 이 미선나무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 대구에서 왔어요. 향이 좋아서요. 비가 내려서 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향이 취해가지고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괴산의 명물이 된 미선나무. 흰색이나 연분홍색의 빛깔에 톡톡 피어나는 꽃망울은 개나리 꽃을 닮았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미선나무를 흰 개나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미선나무의 가장 큰 매력은 한 번 맡으면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그윽한 향기에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선나무가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일속일종의 식물이라는 점, 즉 사촌식물이 없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열매인데 자세히 보면 그 모양이 부채를 닮았다. 미선이란 이름 역시 부채 선자를 따서 붙은 이름이다. 향을 낼 수 있는 것을 더 발달시킨 거지. 이런 게 다 꼽힐 거 아니에요? 미선나무의 가치를 알아보고 대량 번식에 성공하기까지는 우종태 씨의 노력이 있었다. 우리 키 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따지면 26년 전에 제가 딴 농사를 졌어요. 나무 농사를 딴 거를 많이 짓다가 미선나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미선나무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26년 전에 미선나무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선나무만 키워왔습니다. 딱 처음에 보셨을 때는 그냥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아주 신선했죠. 아주 이 꽃이 아주 순백색 하얗게 핀 거를 봤어요, 그때는. 근데 향이 그 젊은 나이란지 몰라도 향이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달콤한 게 향이 아주 도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그 장소를 못 떠났어요, 아주 제가. 그래서 그 장소에서 거의 꽃과 향을 맡으면서 한 2시간 정도를 머무르다가 그때 결정을 낸 게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재배를 해보자. 그래서 그 길로 나와가지고 괴산군의 민가는 내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민가에 꽃이 있는 거 해가지고. 그랬더니 민가에 다녀보니까 미선나무가 막 50년, 100년, 150년 된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종태 씨가 제작진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미선나무가 있다고 한다. 이 미선나무는요, 지금 보시기에도 엄청 굵고 밑에가 이렇게 많이 지금 수리를 했죠? 수술하는데 이 나무는 지금 수령이 250년 추정되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지금까지 알려진 미선나무 중 가장 오래 살았다는데 활짝 핀 꽃만 놓고 보면 세월을 짐작하기가 힘들다. 독성을 뺀 시멘트로 속을 채워 밑동을 치료한 모습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250년 됐다는데 생각보다 키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 미선나무는요, 원래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군락지를 가보면요, 키가 우리 사람 키보다 큰 나무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밑에도 이거만은 이렇게 된 나무들이 없고, 대개 보면은 그 미선나무는 많이 안 크면서 장수하는 나무예요. 군락지에 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 요 위에 보이는 거 있죠? 요 정도 굵기로 다 만족해요, 다.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150년, 200년이 다 넘은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미선나무는 개나리처럼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며 자라기 때문에 분재로 키워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종태 씨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뿌리 생육을 촉진시켜 묘목 생존율을 높이는 삽목법 개발에 성공했다. 씨앗으로 번식시키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생존율이 높고 분재를 만들기도 쉬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선나무를 잘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꺾어서 자생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인데요. 과거 일부 자생지에서는 미선나무가 완전히 사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괴산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작진은 전문가와 동행해 괴산에 위치한 미선나무 자생지를 살펴보았다. 개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무성한 잎들만 가득했는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어떤 나무인지 구분하기 힘들어 보였다. 계산군 장현면 송덕리 소재예요. 송덕리 소재 미선나무 자생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진천에 1호 선발지가 있었다가 그 나무가 폐기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가 사실은 엄연한 1호가 돼 있어요. 미선나무는 식물 자체도 귀하지만 자생지 보존에 필요성이 높은 식물종이라고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상도 미선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바로 이 자생지 그 자체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커다란 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 돌틈에서 잘 자라는 미선나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다. 돌이 많다는 것은 물 빠짐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생지를 다 돌아보면은 이렇게 경사가 졌다든지 물 빠짐이 좋다든지 하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곳은 완전히 서들이에요. 이곳에는 그 비로 인하여금 흙이 다 빠져나가서 흙이 없어요, 거의. 지금 흙이 있다는 곳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무가 살아 있어요.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비록 여기는 없지만 밑에 뿌리 있는 지역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땅이 있는 지역은 다 나무가 촘촘히 다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군락지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저 밑에 있는 흙들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잡고 있어서 더 이상 뿌리가 흩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들은 오랫동안 잘 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자락 비탈진 곳과 돌틈 그리고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미선나무.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옆에 큰 나무가 있다면 햇볕을 받지 못하고 고사할 확률이 높다.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무라는 의미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이 도토리 나무인데 이 도토리 나무의 특징은 1년에 보통 7, 80에서 1m를 커요. 만약에 2년 내지 3년만 여기를 관리를 안 해준다면 이 나무가 이 주변에 있는 이 미선나무를 다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지금 20cm, 30cm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작년도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줬다는 증거가 이 도토리 나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야산에 자생지를 이루고 있는 미선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잘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것은 키가 큰 나무들에 비해 생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독특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존된 미선나무의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다. 미선나무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 자생지의 가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작진은 대전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를 향했다. 그곳에서 손지원 학예연구사를 통해 미선나무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보존되어 온 과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네, 이것은 천연기념물 백서인데요. 1993년도 문화재 관리국 시절에 제작된 백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괴산의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인데요. 지금이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 철조망으로 이렇게 철책을 둘러싸고 보존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미선나무를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채취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미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씨를 써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자생지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물종 하나를 보살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식물을 품고 있는 자연까지 함께 가꾸고 보살펴왔다는 점에서 괴산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세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진천의 미선나무가 1962년도에 가장 초기에 지정된 자생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처음 이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학명이 만들어지고 미선나무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제가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괴산의 미선나무라든지 영동이나 부안의 미선나무가 순차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 총 5군데 미선나무 자생지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 5곳의 미선나무 자생지 중 괴산군 내에만 3곳이 존재한다. 나머지는 충북 영동과 전북 부안에 각각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제일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진천 자생지에는 현재 기념비만 남아있다. 진천의 미선나무는 14호로 과거에 지정되었고 1962년에 지정되었는데요. 번호만 보더라도 가장 초기에 지정된 미선나무 자생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60년대만 해도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미선나무 자체가 예쁘기도 하고 관상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무단 채취가 일어나서 자생지가 훼손돼가지고 해제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꾸준한 복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진천군은 몇 년 전 기념비 부근에 100여 그루의 미선나무를 심었다. 한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원조 자생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미선나무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했다. 또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 명단에도 올라 있는데 귀한 식물종이다 보니 천연기념물센터 앞 마당에도 미선나무가 자라고 있다. 2000년대 사람들에게 미선나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150여 그루를 옮겨 심었다고 한다. 마치 쌀 튀밥처럼 터지는 예쁜 꽃망울. 한 번 맡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윽한 향기. 부지런한 봄의 전령사 미선나무를 우린 왜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내왔을까? 지금까지는 그 작은 규모고 누가 이것을 알리려고 노력도 안 했고
학계에서 연구도 깊이 들어간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천연기념 물로서만 존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 계산군의 이제 우종태 이제 또 그 동네 마을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이제 연구에 같이 동참을 하고 제가 88년도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도 같이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약재 연구까지 이루어지니까 약재 성분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기 시작을 한 거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야생식물종자은행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종자를 집대성한 한국야생식물종자도감을 편찬한 바가 있다. 이를 계기로 미선나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됐다. 최근엔 꽃, 잎, 열매에서 추출된 물질이 항암 및 항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미선나무의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서원대 연구팀을 찾았다. 미선나무의 생리활성 물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의 최저 추출 조건과 성분 분석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서원대학교 연구팀은 2016년 산업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미선나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해왔다. 미선나무 추출물로부터 항산화 효과를 보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조군으로 하는 비타민C 대비 103%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미선나무에서 미백 효과를 보았는데요. 알부틴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힘입어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미선나무를 활용한 화장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충청북도 청주의 한 화장품 회사. 연구실에선 화장품 원료 테스트와 제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정제수 대신 미선나무 추출수를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정제수는 화장품 제조에 가장 큰 배합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효능이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제수도 물론 그 화장품 원료로서의 효능이 있지만 저희는 그 정제수보다 그 미백이나 화장품 원료로서 효능이 있는 그 추출수를 사용을 해서 그 미백이나 그 주름 개선과 관련된 그 화장품의 그 효능을 극대화하고자 그 미선나무 추출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단지 추출수를 섞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미선나무 농축액을 활용하여 미백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품도 개발 중이다. 미백 효과는 기본이고 항염과 항알러지, 더 나아가는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선나무의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오랜 세월 동안 화사한 꽃을 피우며 먼저 봄을 알렸던 미선나무. 또 외국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랑을 받아온 구상나무. 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무들의 가치를 미처 알지 못했을까요?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의 묵직한 의미를 우리나라 고유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큰 영토를 갖고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런 귀중한 생물 자원들을 지키고 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복원과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상나무나 미선나무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 노력의 시작은 아닐까.